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렇게 온라인 수업으로 또 만나게 되었습니다. 온라인 수업을 해서 조금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 것은 이번 첫 시험이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신나해 할지 눈에 선한데요. 그 모습을 직접 두 눈으로 볼 수가 없어서 조금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빨리 여러분들을 등교 수업이 진행돼서 여러분들을 만나서 즐겁고 신나게 정보 수업을 진행하고 싶은데요. 다음 주에도 아마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잘 지켜주어야 할 거는 온라인 수업이라고 하더라도 그 수업을 잘 들어주어야지 등교 수업을 해서 더 즐거운 수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꼭 온라인 수업을 잘 들어주었으면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학년도 1학기 중간고사 정보시험의 해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3.1점으로 굉장히 낮은 난이도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문제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정보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회, 따라서 정보 사회입니다. 정답은 2번이고요. 2번은 난이도가 조금 있었을 겁니다. 100.5.0으로 좀 헷갈리는 문제를 냈는데요. 먼저 기억을 보겠습니다. 정보를 수집하고 처리, 분석하여 활용하는 작업을 자동으로 해준다는 얘기는 바로 소프트웨어입니다. 따라서 정답이고요. 니은은 정보과학은 정보의 활용과 소프트웨어가 뒷받침돼서 가능해졌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어느 게 더 상위 개념이냐라는 건데, 정보과학이 정보의 활용과 소프트웨어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가 아니라 반대입니다. 이렇게 뒤집어서 정보의 활용과 소프트웨어는 정보과학이 뒷받침되어 가능해졌다. 따라서 틀렸습니다. 디귿, 인터넷을 통하여 연결되면서 우리가 생산하고 활용하는 정보의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이 발생함으로써 우리가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으로 인터넷에 접속해서 대량의 정보를 만들어내고 있죠. 따라서 정답입니다. 리을, 표현, 처리, 저장, 공유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정보과학 기술을 적용하여 일상생활에 널리 활용된다 라고 했는데, 이것도 교과서에 나와 있는 표현으로 정답입니다. 미음, 정보과학 기술과 소프트웨어는 특정 직업군에서만 유용하다라고 했는데, 특정 직업군이 아니라 모든 직업군에서 다 활용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보를. 따라서 미음도 아니죠. 따라서 기억, 디귿, 리을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3번입니다. 다음 A와 B에 해당하는 용어가 알맞게 연결된 것은 인데, A번은 금융과 기술이죠. 금융, finance, 기술, tech. 따라서 finance, tech, fintech가 되겠고요. 그리고 디지털 환경에서 생성되는 텍스트를 포함한 대용량 데이터의 집합이다 라고 했는데, 대용량 데이터, 빅이죠. 그러면 빅데이터 5번이 되겠습니다. 4번 문제는 배점이 3.4점으로 이것도 쉬운 문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교과서에 있는 내용 그대로를 옮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크게 문제를 푸는데 어려움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살펴보면 데이터의 구조와 설계는 자료 구조에 해당이 됩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는 화장품을 통해서 설명을 했는데, 이거는 알고리즘이죠. 메이크업과 연결된다고 했죠. 인간과 컴퓨터에 간의 상호작용 방법 설계, 이거는 휴먼 컴퓨터 인터랙션, 상호작용 그대로 영어로 옮긴 거고요. 데이터 분석을 통한 가치 있는 정보 추출, 이거는 빅데이터가 되겠죠. 마지막 컴퓨터의 중앙처리 장치 CPU와 저장 장치는 바로 컴퓨터 구조,
이건 하드웨어와 관련돼서 컴퓨터 구조에 해당한다고 했었습니다. 따라서 답은 5번입니다. 5번도 3.2점으로 굉장히 쉬운 문제였습니다. 바로 글만 봐도 알죠. 영상 이미지의 특수 효과, 영상 이미지, 영상 인식, 바로 5번입니다. 6번 또 3.9점으로 평이한 문제였는데요. 정보과학 기술이 활용되는 분야를 찾는 건데, 여기 보면 신도시의 인구를 예측한다, 여러 시도에 정보 제공을 한다, 바로 행정 분야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4번이 해당합니다. 다음 7번 공유하면 좋은 정보 2개를 고르시오 라고 했는데, 이건 4점으로 조금 난이도가 있었네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공유하면 좋은 정보에는 이제 공공 데이터가 있겠죠. 그리고 공유하지 않아야 되는 정보에는 개인정보나 저작권이 있겠습니다. 따라서 하나하나 살펴보면 진료기록은 개인의 정보죠. 버스 도착 시간은 공공정보고요. 저작권이 있는 영화는 저작권 정보이기 때문에 안되고, 전화번호와 집 주소, 이거는 개인 정보고요. 인터넷 사기 피해 정보는 자칫 개인 정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텐데, 이거는 개인 정보가 털린 개인 정보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기 피해가 있었는지에 대한 정보이므로 공공 정보로서 여러 사람과 나누었을 때 사기 피해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 2번, 5번 두 가지를 고르시면 됩니다. 8번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인데요. 이거는 학교 전화번호는 공공시설에 대한 정보죠. 따라서 1번이 답이고요. 도서대여 기록은 자기의 개인적인 내용이니까 개인정보. 눈의 망막이나 홍채도 개인에 해당하고요. 얼굴 이미지도 개인. 발걸음이나 폭도 개인에 해당합니다. 9번 개인정보보호법의 조항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시 전문기관에 신고한다. 이건 맞고요. 공개장소에서 영상정보 처리 기기 설치 및 운영을 확대한다고 했는데, 공개 장소에서의 처리 기기, 바로 CCTV죠. 이런 것들이 있으면 개인의 사생활 침해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확대보다는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죠. 소규모로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는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를 생략할 수 있다고 했는데, 소규모든 대규모든 무조건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요거는 틀렸고요.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 식별 정보를 사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가입을 허용한다라고 했는데, 주민등록번호 대신에 IPN이라는 것을 사용해서 인터넷 가입을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등에 의해 처리되는 정보 외에 종이문서에 기록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포함되지 않는다. 요거 좀 헷갈려 했을 수도 있을 텐데요. 컴퓨터만이 아니라 종이문서에 기록된 개인정보도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5번도 아니고요. 정답은 1번 대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시 전문기관에 신고한다. 정답이 너무 확실해서 이거는 충분히 맞출 수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10번 위치 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이 옳은 것은 인데요. 첫 번째, 위치 정보는 고정되어 있는 물건을 의미한다. 그러면 다 고정되어 있는 것만 하는데, 여러분들이 위치 정보에 동의할 때 여러분들은 가만히 있나요? 아니죠. 움직이죠. 따라서 이거는 틀렸습니다. 위치 정보는 개인의 특정 시간에 존재하거나 존재하였던 장소에 대한 정보이다. 이건 여러분들에 대한 정보를 얘기하는 거죠. 따라서 맞습니다. 위치정보 사업자는 개인이나 소유자의 동의가 없이 수집하거나 이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항상 동의서를 써야 한다고 했죠.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건 아니고요. 위치정보 사업자는 위치정보를 관리할 때 외부에 노출이 되지 않기 위해 개인 컴퓨터에 보관하면 된다라고 했는데, 개인 컴퓨터라고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위치 정보라는 것은 꼭 암호화를 통해 해킹을 당하더라도 문제가 없게 만들어야 됩니다. 따라서 개인 컴퓨터만 보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암호화도 해야 되므로 틀렸습니다. 이미 스마트폰으로 위치 정보를 수집하고 파악하기 쉬우므로 정보 유출로부터 사생활을 보호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는데, 스마트폰으로 정보 유출이 더 잘 되니까 사생활 보호를 더 강화해야겠죠. 그래서 이것도 X. 따라서 2번이 정답입니다. 다음 사례가 침해한 저작권법의 권리는 무엇인가? 5.3점으로 난이도가 있는 문제를 좀 내봤습니다. 이거는 변별력을 위해서 낸 문제로 여러분들이 12차시 설명을 잘 들었으면 쉽게 풀었을 거고, 아니었으면 좀 어려웠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법과 관련되었기 때문에. 따라서 한번 보겠습니다. 교수를 초빙해 강의 녹화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방송국이 자기네 방송 시간에 맞게 40분으로 줄여서 방송을 했는데요. 그 방송을 본 교수가 자신의 의도와는 다르게 편집이 되었다는 것을 보고 자신의 명예를 훼손해서 법원에 소송을 합니다. 자, 1번. 다르게 편집이 됐기 때문에 요 두 가지에 해당이 될 겁니다. 동일성 유지권과 2차적 저작물 작성권. 거기서 이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요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동일성 유지권은 명예에 해당한다고 했죠.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이익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여기 명예를 훼손했다고 법원에 소송을 했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2번 CCL인데요. 기호가 의미하는 바를 하나하나 적어보면 쉽게 풀 수가 있었을 겁니다. 첫 번째, 이거는 저작권자를 표시해달라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영리적인 목적으로는 사용이 안 된다. 달러를 금지했죠. 그리고 동일하게 사용해야 된다. 변경 없이. 동일한 조건 하에 사용해야 된다. 변경이 안 된다. 라는 거죠. 그러면 저작권자를 밝히면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지만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고 변경 없이 그대로 이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3번 4.6점으로 좀 난이도가 있었다고 선생님은 생각했습니다. 보면은 친한 친구와 함께 찍은 사진을 허락 없이 SNS에 올렸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하는 행동일 텐데요. 이거는 친구에 대한 친구와 찍은 사진은 무조건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따라서 틀렸고요. 공공 데이터는 활용 목적을 밝히지 않아도 이용 허락 범위 안에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공공 데이터는 활용 목적을 꼭 밝혀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것도 틀렸고요. CCL이 있다면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권한 안에서는 저작권자에게 연락하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CCL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CCL은 저작권자가 여러 사람들로부터 모두 다 허락을 일일이 해주기가 어렵기 때문에 미리 저작권자가 이렇게 사용을 하면 허락을 해주겠다라고 미리 약속을 한 겁니다. 따라서 이 CCL에 사용하는 권한 안에서는 저작권자의 연락을 하지 않아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게 정답이고요. 급히 필요한 자료는 저작권자와 연락이 불가능한 상태가 증명되면 허락받기 전에 먼저 가져다 사용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무조건 안 됩니다. 저작권자에게 연락을 해서 허락을 받아야지만 사용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불가능한 상태가 되면은 평생 사용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5번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저작권자에게 사용 허가를 받기 위해 정당한 대가로 비용을 지불한 이후에만 사용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정당한 대가를 비용 지불을 하지 않아도 사용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14번은 정보 보안을 위해 컴퓨터와 스마트폰의 비밀번호를 옳게 설정한 것은 이었는데, 비밀번호는 다음에 접속하기 쉽게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남들도 쉽게 접근을 하겠죠. 따라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지문이나 얼굴 홍채와 같은 생체 정보는 보안성이 낮은 게 아니라 오히려 보안성이 높죠. 홍채나 생체 정보 같은 경우에는 고유한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안성이 더 높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아니고요. 비밀번호는 영문, 대소문자와 숫자, 특수문자 등을 섞어서 만든다 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렇게 섞어서 만들수록 더 해킹을 할 때 어려워진다고 이미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답이고요. 비밀번호가 복잡한 경우 잊어버리기 쉽기 때문에 자동 로그인 되도록 설정한다 라는데, 비밀번호가 복잡한 경우 잊어버리기 쉽기 때문에 자동 로그인 되도록 설정한다. 자동 로그인이 돼버리면 그냥 다른 사람이 비밀번호를 건 의미가 없겠죠. 따라서 이건 아니고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컴퓨터의 보안 방법에는 잠금 패턴과 비밀번호만 존재한다 라고 했는데, 위에서 이미 다른 게 있다고 했죠. 이건 아닙니다. 15번 아래에서 설명하는 A와 B에 해당하는 용어가 알맞게 연결된 것은 이었는데, 다음에 빠르게 접속, 인터넷에서 다음에 빠르게 접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거는 쿠키를 뿌려놓은 헨젤과 그레텔, 헨젤과 그레텔에서 쿠키를 뿌려놓은 것과 유사하다고 해서 쿠키라고 불린다고 했죠. 그래서 쿠키에 해당하고요. B. 네트워크 외부의 불법적인 침입을 막고 정상적인 접근만 허용하기 위한 시스템이라고 했는데, 이건 바로 성벽처럼 벽을 쌓아서 필요한 사람만 들어올 수 있게 만든 것, 바로 방화벽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입니다. 16번 주민등록 번호를 대체하는 수단, 아까도 언급을 했었는데 바로 IPN이죠. 3번이 되겠습니다. 17번 다음의 내용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의 라이센스 종류는 라고 합니다. 시장에 새로 진입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가 인지도를 높이려고 배포하는 형태, 여기까지는 살짝 잘 모르겠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배포할 수 없고 영리를 목적으로는 할 수가 없네요. 모든 응용 프로그램에는 기존의 라이센스를 따라줘야 한다고 합니다. 이것도 살짝 헷갈립니다. 하지만 마지막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죠. 알약 같은 소프트웨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정 등 개인적으로는 사용이 가능하고 기업이나 단체는 구매하지 않고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걸 바로 우리가 프리웨어라고 했죠. 답은 1번입니다. 18번 문제 18번이죠. 여러분들이 이걸 좀 어려워했을 것 같은데요. 선생님이 이거를 좀 꼬아서 냈기 때문에 개념을 제대로 알고 있었다면 쉽게 풀었을 거고, 개념을 조금 느슨하게 외웠다면 좀 어려웠을 문제입니다. 18번은 선생님이 답을 잘못 공지했는데요. 처음에 답으로는 4번으로 제시가 되었을 겁니다. 근데 선행의 원칙 여러분들 배운 적이 없죠. 그래서 이건 정답이 아니고요. 정답은 정의의 원칙입니다. 2번이 정답입니다. 그럼 이게 왜 이렇게 나와 있는지 한번 교과서를 통해서 보면서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 문자, 채팅방, 웹사이트 등을 이용하여 특정인을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집요하게 괴롭히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지켜야 하는 사이버 윤리의 기본 원칙입니다. 저 얘기는 바로 교과서 사이버 윤리 단원을 보면은 나오는데요. 38페이지입니다. 보면은 여기 사이버 괴롭힘이 왼쪽에 사이버
여기 사이버 괴롭힘이 문제라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밑에 보면은 이 사이버 괴롭힘은 정의의 원칙에 해당이 됩니다. 저번에 얘기했듯이 위에 게 안 지켜지면 이렇게 아래 게 문제가 생긴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 사이버 괴롭힘을 찾고 사이버 괴롭힘이 정의의 원칙에 해당이 된다 해서 정의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다음 19번입니다. 19번은 사례를 활용해서 얘기한 건데요. 이거는 배점이 5.1로 사례를 통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좀 어려웠을 수도 있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또 쉽게 풀 수도 있었을 겁니다. 왜냐면 전화 인터뷰를 하던 A씨가 급하게 마치고 통화 종료 버튼을 제대로 누르지 않은 상태로 통화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기자인 A씨가 청취하고 녹음을 했다고 하죠. 이런 거를 바로 통신비밀보호법에 접촉이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통신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 비밀보호법에 해당이 되고요. 20번 다음에 해당하는 사이버 범죄의 종류는 무엇인지 라는 건데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프로그램이고요. 시스템 성능 저하, 파일 삭제, 개인정보 유출, 원격 제어 등이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 프로그램은 악성 프로그램 하나죠. 4번 21번 다음에 밑줄 친 내용에 해당하는 사이버 범죄의 특징인데요. 밑줄만 보면 자신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범법 행위를 해도 추적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바로 익명성이죠. 따라서 3번입니다. 22번 다음의 내용에 해당하는 사이버 범죄의 종류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건데 인터넷 쇼핑몰에서 옷을 구매하면서 실시간 계좌 이체 선택 결제를 위해 인터넷 뱅킹을 누르는 순간 악성 프로그램에 의해 유사 사이트로 접속이 된다고 합니다. 바로 유사 사이트로 접속이 되는 거죠. 이것도 보면은 최신 동영상을 내려봤자 악성 프로그램에 감염이 되었고 평소와 다르게 사이트로 이동했다. 유사 사이트에 갔다는 거죠. 자, 유사 사이트로 이동이 된다. 악성 프로그램에 의해서 바로 파밍에 해당하겠습니다. 23번 사이버 범죄 예방법에 대한 건데요. 웹사이트에서 요구하는 보안카드 번호는 전부 입력한다 라고 했는데 보안카드를 전부 입력하면 여러분의 금융은 다 털립니다.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컴퓨터의 모든 소프트웨어와 보안 업데이트를 최신 상태로 유지한다. 요거는 바로 정답이죠. 최신 상태로 항상 유지해 줘야 됩니다. 부모님이 출처를 알 수 없는 링크를 보내주면 일단 들어가 확인해 본다. 출처가 알 수 없으면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보안카드나 공인인증서는 분실되지 않도록 컴퓨터나 전자우편에 저장해 놓는다 라고 하는데 분실되지 않기 위해 컴퓨터와 전자우편에 저장해 놓을 경우 반대로 해킹의 위험성이 커집니다. 따라서 컴퓨터나 전자우편에 저장하기보다는 USB처럼 개인이 소지하고 다닐 수 있는 장치에 따로 저장을 해놓고 다녀야 됩니다. 5번 친한 친구가 추천한 출처 불명의 애플리케이션을 설치를 해보고 이상한 경우 삭제한다. 이것도 출처 불명이죠. 이런 거는 절대 설치를 하면 안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4번 다음에 해당하는 용어는 무엇인가요? 라는 건데요. 사용자가 데이터를 전송할 경우 불법적인 방법에 의해 데이터가 손실되거나 변경되는 것을 막기 위해 데이터를 변환하여 보내는 방법 암호화입니다.
이것으로 정보 시험의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